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게시판에 이제 질문도 나왔었고, 자,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좀 같이 보는 걸로 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태블행 노튼에 대해서 가장 중요했던 얘기는 일단 태블행 회로를 바꾸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었죠. 일단 먼저 봐야 될 게 이 회로에 독립전원만 있는지 아니면 종속전원도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독립전원만 있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종속전원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독립전원만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독립전원을 모두 끈 다음에, 자, 없애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 달랐죠. 이게 전압원이냐 전류원이냐에 따라 달라졌었는데, 전압원의 경우에는 단락시키면 됐었고 전류원의 경우에는 오픈시키면 됐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없앤 후에 자, 등가 저항을 구해주면 일단 여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RTH는 구하는 거였어요. 자, 뭐 개방회로 전압이라는 거는 종속전원이 있든 독립전원이 있든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구하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굳이 여기다 쓰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종속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모든 독립전원은 일단 꺼야 돼요. 종속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독립전원은 일단 끄는 건 동일해요. 근데 자, 종속전원은 끄면 안 돼요. 그래서 종속전원은 남겨둔 상태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종속전원 내부에 있는 그 저항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합성 등가 저항 구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VO라고 하는 뭐 이거는 그냥 그 상징적으로 둔 거고, 뭐 쉬운 전압원을 하나 넣으면 돼요. 뭐 1V, 뭐 10V 계산하기 쉬운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넣었을 때, 자, 입력으로 10V, 뭐 1V 전압원을 여기 넣었을 때 이것에 의해서 측정되는 전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전압과 전류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AB 사이에 걸려 있는 뭐 저항 RTH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오늘 이제 나올 텐데, 자, 테스트 전압원이나 테스트 전류원을 달지 말고 그냥 여기에 양단에 걸려 있는 개방회로 전압을 구해요. VOC를 구해요. 그리고 나서 단락회로 전류를 구해요. ISC를 구해요. 자, 그러면 지금 얘와 얘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안에 AB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VOC인 거고, A에서 들어가서 B 쪽으로 나오는 전류가 IS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RTH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테스트 전압원을 넣어서 구하는 것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는 게 어차피 우리가 VOC를 구해야 돼요. 혹은 ISC를 구해야 돼요. 태분행 회로를 구하려고 하면은 VTH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VOC가 되는 거였고, 자, 노튼을 구하게 되면 IN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ISC를 구해야 됐어요. 그럼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거 하나 구한 거고, 나머지 하나만 더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RTH를 혹은 RN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는 이제 혹시 헷갈릴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RTH를 구하는 거는 요 문제에 대해서 했었어요. 이제 교재에 있던 문제고, 요게 그 알렉산더 책에 있는 예제예요. 예제를 직접 갖고 온 거고, 지금 이게 아마 4장에 있는 예제일 거예요. 4.8인가 4.7인가 그래요. 한번 찾아보면 되고, 자, RTH를 구하는 거는 일단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4장의 내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VTH를 구하는 거는 아직 하지 않았었는데, 게시판에 질문이 나와서 그럼 뭐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제 4장도 조만간 할 거니까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거기 올려준 풀이가 잘 푸는 풀이에요. 자, 보면은, 자, 일단 RTH부터 구해볼게요. 우리가 RTH 저항값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여기 종속전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죠. 근데 딱 봤을 때 종속전원이 없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다 없애주면 돼요. 자, 전압원이 있고 전류원이 있기 때문에 전압원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단락시키면 되고, 전류원은 지금 원래 보면은 여기 12옴과 1옴 사이에 전류원이 놓여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거죠. 자, 끊어진 거예요. 끊어서 없애버리고 난 후에 지금 남아있는 회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시점은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쪽으로 들여다보는 시점으로 구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자, 이 시점에서 가장 먼 쪽에 있는 게 4옴. 그리고 그것과 가장 인접한 게 12옴인데 서로 병렬 연결이에요. 자, 노드를 서로 바라보고 있는 한 쌍의 노드가 있는데 그 노드를 공유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두 개니까 이건 병렬 연결이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역수의 합으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 그러니까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이퀄 R 뭐 EQ분의 1로 해서 풀면 이 값이 이제 3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지금 1옴짜리가 직렬 연결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더해져서 4옴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자, 요 밑에 있는 것처럼 VOC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개방 회로가 있고 이 개방 회로 전압, 이 결국은 VOC가 되는 거죠. 자, 구해 봅시다. 여기 문제에 보면은 I1, I2라고 하는 전류를 설정을 했어요. 자, 이게 뭐 4장에서 나오는 메쉬 어널리시스예요. 메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게 자, 룹이라는 것과 메쉬라는 게 그냥 거의 동일하게 쓰인다 그랬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닫힌 룹이 하나 있어요. 닫혀져 있는 폐 루프가 하나 있고 자, 이 룹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용해서 KVL을 적용시키는 게 메쉬 어널리시스예요. 자, 요거는 이제 4장에서 더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KVL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 그럼 KVL을 한번 써봅시다. 자, 근데 KVL을 쓰는데 그냥 막 쓰지 말고 조금 이제 회로를 좀 이렇게 째려보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I1이 있고 I2가 있어요. 근데 여기 2A 전류가 있죠. 그러면 I2라는 전류는 지금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흘러요. 근데 여기 이 사이에 있는 12옴은 I1과 I2가 모두 흐르게 되기 때문에 얘는 좀 그러니까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12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I2의 전류가 흘러야겠죠. 그렇죠? 뭐 그냥 다 끄덕끄덕 하면 되는 거야? 이해는 어떻게? 자, 지금 이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전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얘도 뭔가 동작을 하게 되면 여기도 뭔가 전류가 있을 거고 이 전류를 나눠 갖거나 뭐 그러진 않을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 보면 오픈이에요. 개방되어 있어요. 자, 개방되어 있는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1옴이 있지만 얘는 사실 개방회로 쪽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1옴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말 단순해졌어요. 자, I2가 그냥 고민 없이 이렇게 흐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2A의 전류원이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I2와 2A가 같은 값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I2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깊이 고민 안 해도 그냥 마이너스 2A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I2가 하나 줄었으니까 I1만 가지고 구하면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하나 더 힌트가 뭐냐면 위쪽에 VTH라고 주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아래쪽에 그라운드, 접지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봅시다. 여기 걸려있는 양단에 걸려있는 게 VTH. 자, 얘랑 지금 요 VTH라는 것과 얘가 서로 병렬 연결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병렬 연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노드, 여기랑 여기는 VTH라고 하는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거 다 알았으니까 이제 정말 KVL을 써봅시다. 왼쪽 회로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I1을 기준으로 쓰게 되면 자,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놓을 거고요.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놓을게요. 그러면 자, 전압 강하가 4 곱하기 I1만큼 있고 그리고 자, 여기서 전압 강하가 있는데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양쪽을 다 고려해 줘야 되죠. I1과 I2를 다 고려해 줘야 돼요. 자, 여기 12옴의 입장에서 I1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근데 I2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I1에서 I2를 뺀 것만큼의 전류가 여기에 흐르겠죠. 자, 그래서 여기 12 곱하기 I1 마이너스 I2가 돼요. 그만큼의 또 전압 강화가 있는 거고 다시 3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퀄 32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I2 대신에 우리가 2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 2를 넣고 계산을 하면 I1 값이 이제 주어질 거고, 그건 각자 계산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VTH가 32 나오게 돼요. 알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태분행에 대해서 배웠었고, 노튼에 대해서 배웠어요. 태분행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변환을 했을 때 뭐 어떤 복잡한 회로이든지 간에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전류원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태분행 정리였고, 노튼 정리 같은 경우는 자, 두 개의 단자를 가진 이제 선형 회로는 자, 전류원 하나랑 저항 하나를 구했을 때 그것의 병렬 연결 회로로 우리가 변환할 수 있다, 혹은 단순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노튼 정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Rn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방법하고 동일해요. 종속 전원이 있냐 없냐를 구분을 해서 종속 전원이 없으면 그냥 단순히 모든 독립 전원을 다, 그러니까 독립 전원만 있는 경우에는 모든 독립 전원을 다 없앤 후에 우리가 내부 저항을 그러니까 그 합성 저항을 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종속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테스트 전압원 혹은 전류원을 달아서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응답으로 나오는 뭐 전류나 전압을 구해서 오메 법칙을 쓰든지, 아니면 VOC나 VOC와 그 ISC, 그러니까 개방회로 전압과 단락회로 전류를 구해서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RN을 구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 요거는 우리가 4장에서 배우게 될, 이미 우리가 하고 있지만 어쨌든 4장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메쉬 어널리시스와 노드 어널리시스, 그리고 이제 키르호프 법칙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것과 관련된 문제도 같이 풀어봅시다. 요거 역시도 그 알렉산더 책에 있는 4장에 있는 예제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보면은 자, Rn과 IN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종속 전원이 하나 있죠? 그렇죠? 종속 전원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Rn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다 없앨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테스트 전압원, 테스트 전류를 넣던지, 아니면 뭐 개방회로 전압과 단락회로 전류를 넣던지. 근데 여기서는 테스트 전압원을 한번 써봤어요. 1V짜리 테스트 전압원을 인가시켜서 구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자, 여기에 1V짜리, 요 양단에 지금 1V짜리 전압원을 걸어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폐 루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전류가 흐를 거예요. 자, 전류의 흐름을 지금 자, 여기 I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간다라고 보고, 그럼 나중에 결국 I와 1V 간의 그 B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Rn을 구하게 될 거고, 자, I가 들어가고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를 여기 보면 IX로 봤어요. 그리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전류가 뭐 얼마인가 흐르겠죠. I 뭐 1이라고 합시다. 예. 이 전류가 얼마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EVX가 있는데, 자, 이 전화번의 크기가 VX라는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로에서 VX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자, 여기가 VX에 해당되는 거죠. 자, 2옴의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이 결정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거 하나 알려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3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은데 3장의 내용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Rn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거 1V짜리 넣어줬고, 그리고 또 해야 될 거 독립전원을 없애야 되죠. 그래서 지금 10A짜리 전류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뻥 뚫렸죠.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뻥 뚫린 상태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면 돼요.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했듯이 우리가 메쉬 어널리시스, 다시 말하면 이제 KVL을 쓰고 싶어지겠죠. 자, KVL을 써봅시다. 아이고. 자, KVL을 쓰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1V라고 되어 있는데 이 1V와 지금 얘가 서로 어때요? 같은 값이에요. 자, 자세히 보세요. 이거를 알아야 문제가 쉬워져요. 자, 접지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 0V였으니까 여기까지 0V였겠죠. 그리고 나서 1V의 전압 상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V가 됐죠. 그리고 나서 쭉 흘러가요. 자,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죠. 지나간 게 없어요. 그러면 얼마여야 돼? 그냥 1V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1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2옴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로 봤을 때 위에서 이제 Vx라고 봤는데 이 값이 그냥 우리가 넣어준 테스트 전압원 값과 동일해지죠. 그래서 자, 이 값이 1V가 되니까 아까 우리가 뭐 I1이라고 놓자라고 했던 전류 값도 그냥 숫자로 주어지는 거지.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자, 2옴이 주어졌고 거기에 1V가 걸려 있으면 I는 R분의 V를 쓰게 되면 2분의 1의 값의 암페어가 나오게 되죠. 이게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의 크기예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일단 Vx가 1V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Vx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얘는 2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한 것 같아요.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했고 여기서 이제 자, KVL을 써봅시다. 이 안쪽에서 이 방향에 따라서 KVL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는 것처럼 IX를 기준으로 했을 때 먼저 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그리고 6IX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6IX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자 여기 보면은 2옴만큼의 저항이 있고 지금 왼쪽 오른쪽을 다 고려해줘야 돼요. 지금 이 경우에도 왼쪽에서 흐르는 전류와 오른쪽에서 흐르는 전류를 다 고려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가 정작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지금 방금 구했죠. 그렇죠? 얼마? 2분의 1 암페어. 그러면 자 지금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군요. 지금 다시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방향을 이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전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자, 전압 상승이 있는 거죠. 맞았구나. 죄송해요. 자, 계속할게요. 자, 전압 상승이 있고 지금 전압 강화가 있고 지금 6 곱하기 IX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지금 여기서도 플러스가 아래쪽이고 마이너스가 위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전류값이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전압 강화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수동복이를 만족하는 입장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뒤집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얼마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요 값을 계산하면 IX 값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요 IX 값을 구하게 되면 아이고, 얼마가 나오지? 1, 3이 되고 6IX가 되니까 IX가 2분의 1의 값이 나오게 되고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지금 I 값인 거죠.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지금 2분의 1이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아까 구했는데 2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I,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결국 이거잖아요. I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I는 1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1V만큼의 전압원을 걸어줬으니까 여기 1V 그럼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오메 법칙을 쓰면 Rn이라고 하는 거는 I분의 V니까 1분의 1이 돼서 결국 1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값이 이 회로의 등가 저항 값이에요. 좀 복잡하긴 해도 일단 할 만은 하죠. 그러니까 얘기해 준 대로 따라가면. 자,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될 거. 우리가 ISC, 개방회로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얘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개방회로 전압을 구하는데 지금 여기 요 위쪽에서 시작할게요. 밑에 쪽엔 정리가 된 거라서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를 받게 되면 이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를 단락을 시켜요.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ISC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거. 단락시켰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는 저항이나 소자들이 생겨요. 자, 봅시다. 얘랑 병렬 연결이죠. 그렇죠? 맞아요? 자, 저항이 없는 단락회로, 저항이 있는 회로.
그러면 이쪽은 동작을 안 한다 그랬어요.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Vx, 그러니까 Vx라는 값도 0이에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오hm 법칙을 쓸 때 V는 IR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값이 0이면 이 전체 값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얘도 값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얘도 그냥 무시하면 돼요. 자, 여기서 끊어지는 건 아니고 단락되는 거예요. 이게 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 위차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전압원이 0이다라는 얘기는 단락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는 거는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만 남는 거예요. 10A의 전류원과 6ohm의 저항. 자, 여기 옆에 다시 그려볼게요. 자, 6ohm의 저항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리고 10A의 전류원이 있고 그리고 자, 여기 단락된 회로가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이거를 또 보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 10A가 위쪽으로 공급되는데 여기서 나누어져서 들어가게 돼야 되잖아요. 전류 분배 법칙이죠. 그렇죠? 병렬 연결의 형태이고 전류 분배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6ohm이고 여기는 저항이 0이에요. 그러면 그 10A가 다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흐르죠. 이쪽으로는 전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쉽게도 그냥 10A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ISC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이게 복습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복습이고 이제 앞으로는 새로 남은 부분을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합시다. 최근에 저기 상담을 좀 하고 있는데 진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질문을 안 하면 진도는 계속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도를 좀 느리게 나가게 하고 싶으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느껴도 진도가 좀 빨라요.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이제 또 새로운 복습할 게 하나 더 있죠, 참. 자,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 있어요. 태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가 등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조건이 바로 여기 써 있는 이거예요. 자, 태분행 회로의 등가 저항값과 노튼 회로의 등가 저항값이 서로 같고 그리고 태분행 전압원의 값과 요 Rn 곱하기 In 값이 서로 같으면 이 태분행 회로와 노튼 회로는 등가 회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회로가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전압원이 아닌 전류원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자, 요 조건을 이용해서 전류원으로 변환시키면 돼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요. 전류원이 있는데 이 전류원을 전압원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회로를 이용해서 조건을 이용해서 태분행 회로로 바꿔주면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니까 잘 기억하고 쓰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뭐 거의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2.6절에서 배워야 될 거는 다 배웠어요. 다 배웠고 이제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자, 태분행 이퀴벌런스 서킷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VT는 자, 개방회로 전압을 구하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RTH라고 하는 거는 자, 개방회로 전압과 단락회로 전류를 구한 후에 그 두 개의 비로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개념은 이해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안쪽에 어떤 뭐 회로의 소자가 있다라고 복잡한 회로의 소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개방된 회로의 VOC라는 것을 구하게 되면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단락시켰을 때 그 단락된 회로를 거쳐서 지나가는 ISC를 구하게 되면 자, 이 안쪽에 자, 이 VOC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쪽 양단에 터미널 단자에 걸려 있는 전압 값이고 자, ISC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제 소자 부분을 생각했는데 ISC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쪽으로 공급되는 전류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회로에 공급되는 전압값과 전류값을 알고 있으면 자, 이 회로의 내부 저항값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로서 VOC와 ISC를 구해서 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차피 VOC나 ISC 중에 둘 중 하나는 구해야 돼요. 만약에 노튼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ISC를 구해야 되는 거고 태분행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VOC를 구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구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자, 뭐 1V 전압원 1A 전류원을 걸어줘도 돼요. 근데 그때는 계산을 새로 하게 되는 거죠. 1V짜리를 넣어줘서 1A짜리, 그러니까 뭐 거기에 따라 나오는 전류값을 구해줘야 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요것도 생각보다 많이 쓸 수 있어요. 자, 노튼 회로에 대한 거예요. 자, IN이라고 하는 거는 ISC를 구하면 된다. 그리고 RN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구해진 ISC에다가 VOC만 추가적으로 더 구해서 나누어 주게 되면 우리가 RN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가 하나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태블행과 노튼 회로를 다 구해버려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보면 되죠. 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문제를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종속 전압원 혹은 종속 전류원이 있냐 없냐예요. 자, 아주 다행히도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여기 보면은 VOC랑 이제 ISC를 먼저 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문제 풀이를 따라가면서 한번 봅시다. VOC를 먼저 구해 봅시다. 자, 여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값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24V의 전압원이 있는 거고 자, 4옴 저항 그리고 12옴 저항이 있고 자, 여기 6옴 저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고민되는 게 뭐냐면 자, 얘가 과연 실제로 동작하는 저항일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이게 원래 이쪽에 뭔가 회로가 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이 오른쪽 부분을 이거의 오른쪽 부분을 태분행, 노튼 회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개방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요 6옴은 동작을 하는 뭔가 역할을 하는 저항이었어요. 근데 개방을 시켰으니까 여길로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흘러요. 자, 개방 회로에서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자, 폐롭을 이루어야 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폐롭이 일단 아니죠. 여기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최대한 데다가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얘도 다 없는 셈 치면 돼요. 그냥 전압원 하나와 저항 2개짜리 직렬 연결 회로예요. 자, 그런데 이제 VOC는 구해야 되죠. 그러면 이 저항 중에서 어디에 걸려 있는 전압 값이 VOC와 같냐는 거예요.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걸 일단 없다고 치고 자, 아래쪽을 그라운드 잡고 위쪽을 뭐 V라고 했을 때 여기 V가 겹치는 거다. 어쨌든 V라고 했을 때 자, 여기는 이 V와 여기는 이 V가 같은 거죠. 자, 요거 이해돼요? 자, 같은 V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지금 자, 내가 여기서 뭐 전류값을 넣어주고 있다. 뭐 혹은 전압원을 갈아줘서 뭐 전압을 만들어줬다. 했을 때 여기 어떤 전압, 특정 전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이 값이 자, 여기 뭐 소자가 있다라고 해요. 자, 이 양단에 걸려 있죠. 그렇죠? 이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도 V예요. 근데 아무 소자가 없어요. 소자 없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익스텐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라인을 뺐어요.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전류는 흐르지 않아도 뭐는 유지되느냐? 위는 유지돼요. 같은 전압값은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래쪽에 내가 그라운드를 잡았다고 가정했을 때 0V인데 이거를 바깥쪽으로 뺀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전압값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압값은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서 얘는 0V예요. 그러면 위쪽에서도 얘도 바깥쪽으로 뺐을 때 이게 V만큼의 전압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굉장히 단순해졌죠. 24V 전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압 분배 법칙을 쓰면 돼요.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면 직렬 연결 저항에서의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면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누어진다라는 거였어요. 자, 저항값이 지금 1대 3으로 나눠지네요. 그러면 자, 6V가
여기로 갈 거고, 자, 나머지 18V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VOC라고 하는 게 18V가 되는 거죠. 그 표정들이 맞지 않아요? 성윤아, 현장에 있으면 대답 좀 해줘. 자, 봐봐요. 야, 저 여기 1대 3으로 나눠지잖아. 그러면은 전체 4분의 3 곱하기 24V가 되니까 18V만큼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18V만큼 여기 걸려 있는 거고, 여기 6V만큼 걸려 있는 거죠. 이게 전압 분배 법칙이잖아요. 저항에 비례해서 나눠진다. 그러면 자, 결국은 우리가 구한 이 18V라고 하는 것, 이 12옴에 걸려 있는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VOC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VOC가 나왔어요. 물론 이 9옴은 따로 구해줘야 돼요. 지금 아직 안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그러면 이 9옴짜리를 구해봅시다. 왜 9옴이 나오는지. 자, 우리가 RTH랑 RN 값을 구하는 거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RTH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점은 지금 왼쪽에서 안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독립전화번은 없애야겠죠. 자, 독립전화번이 없어지는 거는 단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시점에서 여기서 쳐다볼 때 가장 먼 게 어느 거냐? 자, 여기 있는 이 4옴이 가장 멀겠죠. 그렇죠? 그러면 4옴과 12옴이 서로 병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자, 4와 12옴이 병렬 연결이고, 그리고 나서 그 병렬 연결된 저항들과 6옴이 서로 직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6옴이 되면 되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요 4옴과 12옴의 병렬 연결 합성 저항이 3옴이 돼요. 아까도 그랬듯이 3옴이 되고, 이게 그래서 9옴이 된다. 그래서 여기도 9옴이 나오는 거고, 자, 노튼 회로도 Rn 값을 구하는 과정은 동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9옴이 나오는데 이쪽은 직렬 연결, 이쪽은 병렬 연결인 것만 차이가 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구하면 되죠. ISC라는 걸 그어봅시다. 자, ISC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단락시키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24V의 전화번이 있고, 자, 4옴, 12옴, 6옴이 있어요. 자, 이제는 이 6옴이 없어지지 않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실제로 흐르는 6옴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문제에서는 뭐 REQ를 구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법을 했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것과 같은 KVL을 쓰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방향으로 전류 I1이 흐른다라고 보고, 이 방향으로 전류 I2가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오른쪽 회로에서 자, I1이 있고, 요 I1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4 곱하기 I1 더하기, 자, 12 곱하기, 그냥 I1으로 하면 안 되고, 자, I1의 입장에서는 지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I2의 입장에서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12 곱하기 I1 마이너스 I2가 되는 거예요. 전압 강화로 볼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24V가 나와야겠죠. 전압 상승의 값. 이게 식 하나예요. 첫 번째 식이 나왔어요. I1과 I2 두 개가 다 지금 미지수이기 때문에 식이 적어도 2개 이상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 걸 봅시다. 왼쪽 걸 보면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I2가 I 값과 같아져요. I2를 구하게 되면 그 값이 I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6 곱하기 I2, 그리고 자, 이제는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놓을게요. 이거 놓는 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내가 이렇게 흐르는 방향을 놨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왼쪽 회로를 해석할 때는 아래쪽에 플러스, 위쪽에 마이너스를 놓을게요. 그러면 자, 6I2 더하기 자, 12에 여기서는 I2에서 I1을 빼야겠죠. 이것이 0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I1과 I2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그 관계식을 위쪽에 대입해서 풀게 되면 뭐 I1 값과 I2 값이 모두 구해질 거예요. 자, 요 연립방정식 계산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는 봅시다. 자, REQ를 구해요. 합성 저항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합성 저항을 구한 후에 여기 빠졌다.
뭐 equal, 예, 같다. 예, 합성 저항을 구하는데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할 때 전화번에서부터 가장 먼 쪽부터 줄여준다고 그랬어요. 자, 시점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전화번 혹은 전류원이 시점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먼 쪽부터 줄여주면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단락시키고 나면 자, 유곰이 가장 시점에서 먼 거죠. 전화번에서 가장 멀리 존재하는 게 유곰이고 그리고 나서 12옴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러면 유곰과 12옴이 서로 병렬 연결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병렬 연결 저항을 계산하면 이제 14, 4볼트가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뭘 보낸 거냐 하면 자, 지금 여기 4옴이 있고 그리고 요거 합쳐진 REQ에 해당하는 4옴이 있는 거예요. 자, 4옴 저항이 하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24볼트 그리고 여기 다시 또 아니 이게 아니죠. 저항이고 4옴이 있는 형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 전류가 어쨌든 이쪽으로 넘어가는 전류가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전류가 있는데 그 전체에 흐르는 전류 얘는 지금 4옴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4옴을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I예요. 자, 요 노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전류고 근데 이 노드 전류를 그러니까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를 구해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를 빼주면 얘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풀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옴과 4옴으로 나누어지니까 일단은 전체 회로를 흐르는 전류 여기 24볼트에서 나와서 여기 4옴을 지나가면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게 되면 자, 그게 지금 3A가 되는 거죠. 그렇죠? 24볼트고 전체의 회로에 걸려있는 전체 저항이 8옴이니까 I는 R분의 V로 해서 3A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가 3A라는 얘기고 3A 중에 이쪽으로 내려가는 전류가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전류가 있는데 자, 요 값은 우리가 역수의 비례해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혹은 컨덕턴스의 비례해서 나누어진다 그랬죠. 자,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그냥 비가 1대2니까 역수의 비는 2대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정말 단순하게 이쪽으로 2A 흐르고 이쪽으로 1A, 아래쪽으로 1A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ISC가 2A가 나오게 돼요. 자, 이제 뭐 끝났어요, 사실은. 2.6짜리 끝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자, 얘네들을 구할 때 독립전원을 없앤다라는 건데 없애는 방법이 자, 전화번 같은 경우는 단락시키면 되고 전류원 같은 경우는 자, 오픈시키면 된다라는 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했던 얘기죠. 자, 예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RT와 RN이 서로 같음을 보여라라는 거예요. 뭐 증명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자, RT와 RN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화번을 없애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화번을 없앴어요. 그래서 여기 단락이 됐어요. 자, 단락된 후에 자, RN과 RT 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자,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합성점을 구해야 되죠. 자, 그렇죠? 시점이 여기니까 지금 보면은 가장 먼 쪽에 있는 게 4옴 그리고 12옴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과 6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가 아까 봤듯이 요 병렬 연결 합성점을 구하면 3옴이 되고 3옴과 6옴을 더하면 9옴이 돼요. 그리고 지금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저 RT와 RN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값을 구하게 되면 9옴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ISC분의 VOC를 이용해서 구한 거고, 자,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독립전원을 없앤 후에 합성 등가 저항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는 진짜 마무리. 예, 요거는 또 다른 교재에서 갖고 왔는데 그냥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연습하고 복습하고 이제 2.6절은 끝내는 걸로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회로망을 한 쌍의 단자에 연결된 등가 직렬 회로로 줄임으로써 회로망 내의 미지의 전압과 전류값들을 해석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만드는 걸 태분행 회로래요. 자, 뭐 말이 좀 복잡한데,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복잡한 회로도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태분행 정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두 개의 개방된 단자가 있고 그 단자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 값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직렬 연결 저항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자, VT는 이제 개방회로 전압을 구하면 되고, 그리고 자, RT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전원을 제거한 상태. 여기는 이제 좀 기초 내용이어서 이제 종속 전압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모든 전원이라고 썼는데, 자, 정확하게는 모든 독립 전원을 제거한 상태에서 구한 A, B 사이의 개방회로 저항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있는 이것들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연습하는데, 일단 주어진 회로가 여기 밑에 있어요. 자, 이런 회로가 주어졌을 때, 자, 여기 RL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로드로 보는 거예요. 부하 저항.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변화하는 부분 때문에 전체 회로를 다시 해석하는 게 힘드니 변화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들은 좀 최대한 간략화 시키자라는 컨셉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띄어내고 생각해요. 쟤까지 포함시킬 게 아니기 때문에 쟤는 띄어내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 위치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여기 요 사이가 오픈이 됐죠. 자, 그럼 오픈되고 나면 지금 보면은 자, 저항 하나, 저항 두 개, 그다음에 전압원이 있는데 독립 전압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자, RTH 값을 구하고 싶은데, 자, 독립 전압원만 있으니까 그 독립 전압원을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단락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면 자,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저항 값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3옴과 6옴을 갖다가 서로 병렬 연결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되죠. 지금 노드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위쪽 옆으로 가는 거 하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하나. 그러면 병렬 연결이 맞아요.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여기 6분의 1 이퀄 R 2Q분의 1로 풀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2옴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일단 2옴은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VTH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안 구하고 넘어왔는데, 자, 지금 이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하는데, 자, 36V 전압이 있고, 자, 여기는 개방되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개방되었기 때문에 이쪽은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고 무시해도 되고, 그냥 여기를 0V로 봤을 때 여기에 과연 얼마의 전압이 걸려 있는지를 알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무시된다라고 보면 그냥 회로가 이런 단순한 직렬 연결 회로로 단순화됐어요. 그러면 36V의 전압 값이 3옴과 6옴의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1:2의 비율로 나누어지니까 여기 R1에 걸려있는 전압이 12V, 그리고 R2에 걸려있는 전압이 24V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VAB는 자, 여기와 여기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이고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니 24V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24V 전압원과 아까 우리가 구한 2옴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태분행 회로로 단순화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건 사실 회로의 단순화와 관련된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는 전체 회로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려면 아까 우리가 없앴었던 2옴짜리 부하 저항을 다시 붙이고, 그리고 나서 뭐 구해야 될 전압값이라든지 전류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게 태분행에 대한 복습이고, 자, 노튼에 대한 복습이 나와요. 그래서 노튼 같은 경우에는 전압 대신 전류의 항으로 회로를 단순화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회로망을 자, 전류원이 1개, 그리고
저항이 한계에 있는 병렬 회로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는 것처럼 단자가 두 개인 어떤 회로망도 어떤 복잡한 회로도 양단에 한 개의 전류원과 한 개의 병렬 저항이 연결된 회로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구해 보면 자 여기 주어진 회로가 있어요. 아까랑 같은 회로예요. 같은 회로인데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노튼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우리가 또 로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제거해야겠죠. 자 로드 부분을 우리가 없애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또 단락을 시키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단락이 되게 되면 자 자연스럽게 얘가 없어지게 되죠. 자 전화번이 여기 있고 이 전화번에서 전류가 나오는데 전류가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갈 텐데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사이에 아무 소자가 없어요. 그러면 얘랑 여기 있는 노드랑 같은 동일 노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길이 세 개예요. 일단 여기는 끊어버렸기 때문에 얘는 제외하고 두 개예요. 얘와 이 단락 쪽, 단락된 이 라인을 따라서. 그러면 저항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 쪽으로 모든 전류가 다 흐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3옴 저항과 36V 전압원만 남게 되죠. 그러면 자 오hm 법칙을 써서 12A라고 하는 IN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RN 값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자 그렇지만 뭐 같이 보게 되면 자 12A까지 나왔고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독립 전압원을 없애서 단락이 되었고 그러면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3옴과 6옴의 병렬 연결 합성 저항을 구하면 되고 그래서 2옴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12A와 2옴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2장은 이걸로 끝이에요.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해봅시다. 지금 이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기 VX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오타예요. 이게 이제 내가 푼 풀이가 아니라 남이 푼 풀이를 내가 갖고 왔는데 저 부분이 이제 틀려 있는데 지우기가 좀 귀찮아서 안 지웠긴 했는데 자 봅시다. 왜 틀렸는지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잡게 되면 여기가 0V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2옴을 가로질러서 VX라고 하는 양단에 전압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플러스가 나오게 되니까 전압 상승이 되는 거죠. 자 0V가 들어가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위쪽에서는 VX가 돼요. 자, 이 위치가 V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자 이쪽으로 간다라고 합시다. 지금 KVL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자, 이 VX만큼의 또 전압 상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요 점에서 3VX만큼이 나오겠지. 그리고 나면 내려가면 자, VX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그냥 요구하는 거 봅시다. VX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VX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은 요 위치가 2VX가 돼야 되죠. 그러면 자, 아까 내가 여기는 0이라고 잡았는데 여기가 2VX가 돼.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얼마가 돼야 되냐 하면 자, 여기가 3VX가 돼야 돼요. 3VX만큼 전압 강화가 되어서 여기 아래쪽이 0이 될 수 있게 나와줘야 돼요. 자, 근데 뭐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 푼 데 있어서 그래서 얘기를 안 했고 그냥 요거는 틀린 얘기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3.1절에서는 이제 종속 전원이 뭔지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자, 디펜던트 소스라고 하는 종속 전원이 있을 때 그 회로를 해석하는 것에 대한 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예제 하나만 딱 풀고 넘어갈 거예요. 자, 3.1절에서 어떤 종속 전원들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볼 거고 3.2절에서는 예제 하나를 풀고 넘어가고 자, 뒤에 있는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자, OPM프라는 게 여기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증폭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가 오늘 하나 그 그 외부 강의 하나 올려놨죠. 시간 될 때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해 놓으신 건데 거기 보면 이제 생체 신호라는 걸 우리가 계측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체 신호라는 게 대부분 아니라 다 전기 신호예요. 전기 신호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자, 우리가 뭐 전기 신호를, 생체 신호를 얻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바늘 같은 걸로 찔러서, 뭐 이렇게 그 찔른 상태에서 꼽아서 측정하는 게 있고, 피부에 부착해서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찔르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부착하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 자, 피부에 부착한 상태로 신호를 얻게 되면, 자, 신호가 존재하는, 신호를 만드는 어떤 셀, 그러니까 뭐 그 세포라고 하는 거는 깊이 있어요. 깊이 있고 그 위쪽에 뭐 지방층이 있고 피부층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 세포 자체도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서 그 정말 작은 세포에서 정말 작은 전기 신호를 만드는 건데, 그 전기 신호가 또 이렇게 내가 여기다 부착한 센서로 오기까지의 또 어떤 저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신호 대부분 다 잃어버리고 저항에 의해서 신호를 대부분 다 잃어버리고 여기에 노이즈도 들어가고 그런 상태로 굉장히 복잡한, 막 이렇게 뭐 뭔지 알아보기 힘든 이런 신호들이 대부분 측정이 돼요. 이거를 잘 증폭하고 그리고 뭐 필터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신호를 만들게 되는데, 그랬을 때, 자, 방금 내가 얘기했던 증폭이라는 단어가 있죠. 신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범위로 늘려주는 거예요. 그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자, 뭐 OPMP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트랜지스터,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트랜지스터라는 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할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트랜지스터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자, 트랜지스터의 첫 번째 역할은 증폭이에요.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OPMP라고 하는 거는 얘도 증폭의 기능이 있는데, 얘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재미난 것들도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 뭐 미분기라든지 뭐 적분기, 뭐 반파 정류기, 뭐 전파 정류기, 뭐 그런 게 있어요. 미분기라고 하는 건 정말 미분을 하는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얘를 이용해서 적분기라고 하는 건 적분을 하는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정류기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면, 자, 지금 뭐 이런 식의 신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신호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이거의 그냥 크기만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이 밑면적을 구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0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그냥 0이 나와요. 실제로 0이 아닌데 0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절대값을 씌우는 과정을 우리가 정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뭐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얘를 정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반파 정류 말고 그러니까 전파 정류를 하게 되면 이 아래쪽 게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 다이오드와 OPMP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자, 그거는 내년 1학기 때 관심 있는 학생들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OPMP가 나오는 건데, 뭐 책에는 정말 굉장히 간단하게 뭐 몇 줄 안 되게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2.6절에서 이미 한번 어려웠는데 여기 3.3절에서 3.7절까지 배우면 다들 회로 못해. 그래서 3장은 올해 안 다루, 그러니까 3장은 요 1절과 2절만 다루고 얘는 안 다룰 거예요. 안 다룰 거고, 정말 그 생체 신호 계측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뭐 전기 회로나 뭐 그런 게 쓰이는지가 궁금한 사람들은 내년 1학기 때 내가 개설하는 수업을 들으면 돼요. 알겠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들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한 10분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힘냅시다. 자, 종속전원이에요. 종속전원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독립전압원, 독립전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정해진 전압값과 정해진 전류값을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로를 우리가 강제 회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제 전원. 정말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항상 5V면 5V를 그냥 무조건 내보내는 거야. 2A면 2A의 전류를 항상 내보내는 거고, 그게 독립전압원의 역할이고, 그거에 반해서 종속전원, 종속전압원, 종속전류원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뭐 그 안에 이제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뭐 반도체나 이제 그런 소자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자, 그런 복잡한 얘기는 다 빼고, 자, 종속전압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상황에 의해서 값이 달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종속전원이 있는 회로를 만났을 때 처음 해야 될 거는 과연 어떤 주변 환경이 얘의 값을 변화시키는지를 알면 돼요. 아까
우리가 종속 전화번호 하나 봤었죠. 이렇게 생긴 종속 전화번호 하나 있었고 이게 EVX다라고 값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뭐 2옴짜리 저항이 하나 있었는데 이 2옴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VX로 놨죠. 그러면 얘에 걸려있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있어서 이 값을 알아야 해석을 할 텐데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값이 어딘지를 일단 찾아야 되고 대부분 이 값들이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그러니까 VX, 뭐 IX라고 하는 어떤 그 종속 전환의 값을 결정하는 미지의 상수가 있을 때, 미지의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를 만났을 때 처음 생각해야 될 거는 오음의 법칙을 혹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음의 법칙을 먼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종속 전화번과 종속 전류원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이제 보면 돼요. 뭐 이미 우리가 많이 봐와서 이렇게 새롭지는 않은데, 자, 이렇게 마름모 형태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쓰여져 있으면 종속 전화번, 그리고 마름모 형태의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종속 전류원이에요. 그러면 자, 종속 전화번과 종속 전류원이 있는데 이거를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독립 전화번, 독립 전류원과 이제 구분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준 거고, 자, 총 네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자, 지금 전화번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 VC, VS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나누자고 해서 이렇게 나눈 거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자, 볼테이지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예요. 자, 주변에 있는 전압 값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전압원이란 뜻이에요. 그럼 밑에는 뭐겠어요? 자, 볼테이지 컨트롤, 이게 지금 전류원이구나. 여기 커런트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예요. 그러니까 전류 값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볼테이지 소스, 그러니까 전압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른 거예요. 자, 여기 전압원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되는 전압원. 자, 어딘가에 흐르는 전류 값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되는 전류원. 자, 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요 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이 R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 게인이라고 불러요. 혹은 뭐 이득이라는 단어로 불러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만큼의 값이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뭐 증폭, 그러니까 그 절대값, 뭐 매그니튜드 값을 얼마만큼 증폭시키는지 혹은 뭐 감소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게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로 얘기하는 거고, 자, 커런트 소스, 그러니까 전류 원도 두 가지 종류예요. 그러니까 전압 값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커런트 소스가 있고 전류 값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커런트 소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뭐 G가 나오고 뭐 V 베타가 나오는데, 자, 뭐 모두 다 제가 뭐 기호는 달리 썼지만 이득에 대한 거예요. 얼마만큼 게인을 가지고 이 값이 증폭 혹은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사실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디 있나? 이 값을 결정하는 게 어디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틀리지 않게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3.2절이에요. 그러니까 디펜던스 소스가 있는 회로를 한번 해석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종속 전화번이 하나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독립 전화번도 하나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종속 전화번의 V1 값을 결정하는 게 여기에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개인이 플러스 3인 그런 회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득 값이 3인 회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전류 I를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 조건이네요. 자, 전류 I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자, 지금 6V 전압원이 있고 2옴 저항이 있고 6옴 저항이 있고 여기 3V1만큼의 전압원이 있어요. 자, 요 3V,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직렬 연결 회로이기 때문에 모든 회로 소자에 다 I만큼의 전류가 흘러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지금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봤을 때, 자, 전압 상승이 6V만큼 있어요. 그렇죠? 일단 전압 상승 6V, 그리고 지금 여기 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V1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볼게요. 내가 그냥 이면을 놓을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자, 전압 강화가 2A, 그러니까 2 곱하기 I만큼 있죠. 그래서 2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그리고 자, 3V1만큼의 또 전압 강화가 있네요. 그렇죠? 플러스 3V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6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플러스 6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6은 8I 더하기 3V1. V1. 지우고. 그러면 자, 우리가 I만 구하고 싶은데 식이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V1도 있어요. 그럼 식을 하나 더 구해줘야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게 힌트가 되겠죠. 자, V1과 I가 동시에 쓰이는 소자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I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전압, 그러니까 전압 강화 값으로 봤죠. 그리고 그게 지금 아래쪽에 있는 V1과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V1이 되면 되겠지. 그럼 V1 값이 마이너스 2I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I로 정리를 했으면 8I 더하기 자, 3 곱하기 자, V1 대신에 마이너스 2I. 그래서 마이너스 2I를 넣게 되면 자, 이 I만 남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I가 3A다라고 나와요.